파조대 3만 명 이상의 피해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8조 원에 이르고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오는데 한 70일가량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강태용을 빨리 안 보낸 것은 중국에도 또 돈을 뿌렸을까봐. 중국의 공안 중에 누가 또 한국 측에 강태용의 로비를 받고 이 조이팔을 숨겨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나중에 터질까봐 1차로 강태용을 조사를 하고 조이팔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내는 걸로 저는 봅니다. 중국이 강태용을 보내기 전에 한국도 상응하는 범죄자를 보내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중국의 본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도 가는 데마다 돈을 뿌리니까 요즘 중국이 부패 척결해가지고 68층짜리 빌딩을 지었다가 그 빌딩 지은 사람이 이 돈을 여기저기 뿌린 지방 실력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룸살롱에서 여러가지 촬영까지 해가지고 협박으로도 썼다. 그래서 중국의 부패 척결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래가지고 다 지은 거대한 68층짜리 주상복합을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났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기꾼에 중국의 고위층들이 놀아났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아마 조사를 한 다음에 보냈다고 봐요. 자, 강태용은 어쨌거나 한국에 와서 조이팔을 죽었다고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말. 그리고 오늘 영장심사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이팔이나 유병헌이나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요, 항상 정치권 핵심이 연결되어 있고 법조인들도 연결되어 있고 공권력도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의 처리는 항상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한마디로 제대로 수사가 되어서 완전히 단죄가 되고 피해액이 회복되는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병헌 한번 보십시오. 다 부패한 시체 하나로 갑자기 나오고 죽은 사유도 불분명하고 행적도 불분명한 채 유병헌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청해진 해운의 배운영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중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 외에 유병헌 척건들의 돈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는요. 대부분 높지 않은 형을 받고 가족들은 특히나 가벼운 형을 받고 다 끝났고 석방된 가족들도 많습니다. 동서라는 한 외교관 출신은 아예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강태용은 어떤 사람인가? 강태용은 이 가방끈이 조이팔 척건 중에서 좀 긴 사람입니다. 조이팔은 초딩 출신입니다. 최종학력이요. 대한민국의 최종학력 초딩 출신이 유사수신 사기, 즉 이거는 뭔가 하면 의료기기를 갖다가 다단계 판매로 이렇게 해줄 거니까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자조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끌어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자를 좀 주다가 수익금이라고 좀 주다가 나중에는 터져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자, 초등학생이 아무리 비상해도요, 초등학교 출신이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사기 시스템을 짜고 정관계 로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이팔이 오른팔로 강태용을 불러들였습니다. 강태용은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해서 콤플렉스는 많은데요. 그런데 조이팔 척근이 되니까 최고급 차와 명품 옷들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와 관련되어서 자금 관리하는 시스템, 또 정관계 로비를 하는 시스템은 강태용이 거의 전담을 했다. 또 회사의 상당한 관리 부분도 강태용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태용은 대구에 있는 한 국립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본인은 수석했다 뭐 이러는데 우리가 뭐 대학 다녔지만 수석했다라는 게 우리 나이대에 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한 조이팔 척건 중에는 가방끈이 제일 긴 학교에 간 보스였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강태용이 이제 조이팔의 3개 회사 그리고 58개 센터가 있었답니다. 조이팔이 그냥 지역에 센터들을 만들어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기를 빙자한 수신 사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 부사장격으로 행정부사장격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조이팔이 이런 이 수신 사기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소와 진정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요 처음에는 제대로 줄 수 있겠지만 돈을 다 빼돌리는데 계속 남의 돈을 불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속될 수 없는 사기죠. 미국에서는 이런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하나인데요. 피라미드 조직을 이용한 유사 수신 사기. 그런데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원활하게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소가 들어가고 진정서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예방을 해오면서 조이팔은 그때부터 이 돈을 빼돌리는 전략을 짜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조이팔이 도주하기까지 상당한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이걸 막아주는 부분. 그래서 피해자들은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진정을 하고 고소를 해도 진행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절벽을 느낀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로비들을 강태용이 다 했고, 강태용이 검찰의 서기관, 무슨 이 김강준 부장검사 이런 라인에도 다 작업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자, 이런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한 강태용이 조이팔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이팔이 죽었다고 되어버려야 모든 것을 조이팔한테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조이팔도 니는 한국에 와서 내한테 다 떠넘기고 니는 내가 죽었다고 해라. 그리고 조이팔은 자기가 죽었다고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이팔이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캄보디아에서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발견된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목격되었다. 자, 검찰은요 여태까지 조이팔이 은닉한 범죄 수익들을 찾아낸다고 고생을 했지만은 1200억을 겨우 찾아냈는데 자 이번에 강태용이 와가지고 만약에 내 누구한테 얼마씩 줬다라고 다 밝혀버리면 대한민국의 이 사법기관의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강태용은 대구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서울의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특별수사본부 행태를 만들어서 강태용을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되는데요. 솔직히 조이팔의 핵심은요. 당시 권력의 최고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 많습니다. 조이팔 측근들이 하고 다닌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발로 걸어서 중국으로 가기 전까지 잡혀서는 안 간다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주먹이 붙고요. 옆에 그 사람과 연관된 한국 최고의 정권 실세가 붙고 그러면서 팔고 다닌 사람이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이팔이 압수수색을 해도 미리 다 연락받아서 취해놓고 그리고 이 밀항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네? 다 피해줬죠. 이걸 잡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이팔이 왔으면 조이팔의 측근이 왔으면 강태용을 통해서 뿌리를 찾아내서 그야말로 이 조이팔한테 의료기기 판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요. 진짜 서민 중에 서민이고요.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나 상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한 푼 더 늘려볼 거라고 저축은행이나 갖다 넣었다가 일수나 찍다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래 거기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피라미드 조직으로 운영하니까 자기가 또 남을 끌어들여야 자기 수익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일이 이렇게 커지게 터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민 한 명당 1억 가까운 돈들이 다 날아갔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조이팔은 밀항도 못했고 벌써 이 사건의 전모는 밝혀졌을 겁니다. 전부 서민들이고 약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대로 밟혀버린 겁니다. 자, 이 배경에는 정치권과
관료,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병헌 사태 때 권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지켜봤습니다. 40일 동안 국회의 새누리 새정년 당사 앞에서요,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가해진 로비와 골프채 등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결국 제가 벌금 50만 원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나중에 정식 재판으로 선고유예는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부분은요, 진짜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골고루 뿌리 놓은 것은 절대로 법적으로 단죄되거나 진상이 규명되거나 피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유병헌 사태 한번 봅시다. 사고는 유병헌이 쳤습니다. 자, 유병헌이 그동안에 청해진 해운 등을 운영하면서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 돈으로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배는 형편없이 운영하면서 그 독점 운항권을 따가지고 그 좋은 황금 노선에 고물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나 선원들도 거의 무능력한 사람들을 운영했습니다. 왜? 월급을 작게 주니까요. 그러다가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자, 배가 가라앉았으면 유병헌의 재산들이 다 밝혀져서 그 돈을 전부 압수해서 인양이나 피해자 보상, 구조 이런 데 들어가야 될 건데 그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이 벌써 다 잡아버렸고 수백억도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그대로 세월호 특조위 운영 비용까지도 다 국민의 혈세가 가동이 됩니다. 좌파들은 그 돈 가지고 돈 잔치하고 있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도요, 학교에 앞으로 단원고등학교에 학생도 받지 마라, 기념관 만들자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돈 내 가지고 유병헌이 저지르고 권력층이 뜯어먹은 사고를 수습해야 됩니까? 거기 내 세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도 있습니다. 조이팔 문제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하는데 세월호처럼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무관심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요, 서민들 돈을 조이팔이 뜯어먹고 조이팔이 뿌린 돈을 한국의 공권력과 정치 권력이 뜯어먹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는요, 유병헌 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국민의 혈세이고 조이팔 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거기에 사기를 당한 4조 원을 날린, 많게는 8조 원을 날린 서민들 돈이 이전된 겁니다. 자, 이렇게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기를 치면 다 나눠먹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절대 규명이 되지 않고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지금도요, 유병헌이 죽지 않았다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조이팔도 죽지 않았다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그것은요, 저보고 벌금 50만 원이 아니라 사형을 때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조이팔 사건도 진행되는 꼴을 보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근데 저는 조이팔에게 수신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좀 불만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요, 규명이 되도록 하시든가, 안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누가 파겠습니까? 저는 유병헌 때 당해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서서 제가 설치는데 정말 역부족을 느낍니다.